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BTV 대구 뉴스입니다. 첫 소식입니다. 학교 급식조리원과 사서 등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임금 체계를 바꿔달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정규직과의 임금 격차가 해마다 크게 벌어지고 있고 각종 수당도 받지 못한다는 겁니다. 현재 전국 교육청과 노조가 교섭을 진행하고 있는데 가장 큰 쟁점은 방학 중 임금 지급입니다. 김민재 기자입니다. 대구 학교 비정규직 연대회의 노동자들이 대구시 교육청 앞에 모였습니다. 이들이 요구하는 건 기본급마저 최저임금에 미치지 못하는 가운데 각종 수당까지 차이가 나면서 정규직 공무원과의 임금 격차가 날이 갈수록 심화되고 있어 해결책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노조가 밝힌 정규직과 비정규직 사이 임금 수준을 보면 근속수당과 각종 상여금에서 큰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정규직에게 주는 각종 수당의 경우 비정규직은 전혀 받지 못하는 것이 더 많은 실정입니다. 정규직 대비 임금 격차도 해마다 심화되고 있습니다. 2년 전 59만 원 차이를 보이던 것에서 올해는 86만 원까지 벌어졌습니다. 나는 근본적인 것은 근속수당에 있어서 정규직에 반틈도 안 되는 것이 그 원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178명의 폐암 환자가 나왔습니다. 14분이 돌아가셨습니다. 최근에 제주도에 계신 영양사 선생님들 폐암 산재로 인정했습니다. 이것만 봐도 얼마나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산업재해로 시달리고 있는 것을 저임금 체계를 바꿔달라는 이유입니다. 현재 대구를 비롯한 전국의 비정규직 노조는 17개 시도교육청, 교육부와 함께 집단 임금 교섭에 돌입해 있습니다. 특히 쟁점이 되는 부분은 방학 중 비근무자에 대한 임금 지급 여부입니다. 학교 도서관 사서와 조리 실무원 등은 방학이 되면 임금을 전혀 받지 못해 생계에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해결해 달라는 게 노조의 요구입니다. 급식비도 수당도 전부 다 일수로 나누기를 해서 학교 안 나온다는 이유로 임금이 없으니까 선생님들이 많이 힘드시고 그래서 다른 데로 취직을 하겠다 이러신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방학 중에이라도 본인의 의사 없이 본인의 의사와 다르게 근무를 못하는 경우니까 휴업수당이라도. 이에 대해 대구시 교육청은 현재 교섭을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최선의 안이 도출되도록 힘쓰겠다고 밝혔습니다. 학생들의 교육 환경과 급식의 질에도 직결되는 문제인 만큼 노조와 교육당국이 서로의 입장을 좁혀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할 수 있을지 관심입니다. BTV 뉴스 김민재입니다. 2040년 대구는 어떤 도시가 돼 있을까요? 조금이나마 생각해 볼 수 있는 대구시 도시기본계획이 수립됐습니다. 생활인구 320만 메가시티를 목표로 관문도시, 활력도시, 매력도시를 만들겠다는 구상인데요. 일단 대구 경북 신공항 건설 등 대규모 프로젝트가 성공적으로 추진되는 게 전제입니다. 우성문 기자의 보도입니다. 대구시가 미래 변화에 대응한 도시 공간 구조 혁신과 발전 전략이 담긴 2040 대구 도시 기본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대구시가 바라보는 2040년 대구의 모습은 생활인구 320만 메가시티로 세계, 미래, 세대를 잇는 초연결 도시입니다. 이를 실현하기 위한 3대 목표로 세계를 연결하는 관문도시, 미래를 연결하는 활력도시, 세대를 연결하는 매력도시를 제시했습니다. 도시 기본계획의 핵심 가치이자 3대 목표로 글로벌 허브, 미래산업 혁신, 그리고 삶의 질 향상을 설정하였으며 이를 바탕으로 도시 미래상과 공간 구조를 구상하고 목표를 이루기 위한 9대 공간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공간 구조는 기존의 도심과 부도심 10개 중심지 체계에서 군위군에 서군위와 동군위 두 곳의 중심지를 신설한 10+2 중심지 체계로 개편합니다. 관문도시 조성을 위한 전략으로는 TK 신공항을 중심으로 하는 글로벌 허브 조성과 한반도 광역교통의 중심지인 동대구역과 서대구역 중심의 광역 허브 조성, UAM과 자율주행 등 신교통과 연계한 미래 모빌리티 허브를 구축할 계획입니다. 활력도시 전략으로는 신산업 엔진, 도심 빅체인지, 뉴경제벨트 조성을 통해 미래형 산업 혁신을 추진합니다. 정주 여건이 업그레이드된 매력도시를 만들기 위한 전략도 마련했습니다.
세대와 세대를 연결하는 매력 도시로 나아가기 위해서 스마트 생활권, K컬처 중심 도시 대구 쿨라인을 만들겠습니다. 이번 2024 대구 도시 기본 계획은 오는 30일 시민 공청회에 이어 시의회 의견 청취,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의 절차를 거쳐 내년 초쯤 확정될 예정입니다. BTV 뉴스 우성문입니다. 우리 동네는 우리가 치운다는 마을 사람들이 있습니다. 달서구 월성 2동 이야기인데요. 나와는 상관없는 다른 사람 소유의 사유지까지 청소하며 깨끗한 마을을 만드는 데 앞장서고 있습니다. 천혜열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골목 어귀에 있는 작은 화단. 나무가 우거져 사람이 접근하기 어려운 이곳이 쓰레기로 가득 차 있습니다. 보다 못한 주민들이 청소에 나섰습니다. 화단에서는 테이블 상판과 폐목재처럼 비교적 부피가 큰 폐기물이 여러 개 나왔습니다. 누군가 몰래 버린 못 쓰는 장판, 청소할 때 쓰는 큰 빗자루도 켜켜이 쌓인 나뭇잎 밑에서 발견됐습니다. 여기가 시장을 아무씩 쓰거든요. 제가 이제 시장을 보러 오면서 가면서 보니까 여기 좀 많이 좀 더럽더라고요. 그러면 우리 청소를 한번 해줘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었어요. 다량의 폐기물과 쓰레기가 나온 화단은 누군가가 소유한 사유지입니다. 소유자가 직접 관리해야 하는 공간이지만 언제 청소를 한 건지 모를 정도로 방치돼 있습니다. 주변에는 제대로 관리가 되지 않아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사유지도 어렵지 않게 찾을 수 있습니다. 월성 2동 주민들은 사유지와 자투리 땅을 중심으로 환경 정비를 이어나갈 예정입니다. 항상 기분이 좋고 내가 좀 자부심도 가질 수 있고 내가 항상 방제단을 하니까 늘 하나라도 또 좀 살펴보게 되고 먼저 솔선수범하게 됩니다. 소유자의 무관심 속에 쓰레기 투기 장소로 전락한 화단이나 담장 주변이 도시 미관을 떨어뜨리고 있습니다. 월성 2동 주민들은 건물주나 상가 상인들에게 책임 구역을 알리는 안내문을 발송하고 환경 정비 활동에 자발적으로 참여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BTV 뉴스 천혜열입니다. 여성들의 사회 진출과 맞벌이가 보편화되면서 가부장 문화의 해체가 시대적 흐름인데요. 전통적으로 가부장적 문화가 강한 대구 경북 남성들도 집안일을 공평하게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비중이 늘었습니다. 하지만 실질적인 육아와 가사 분담 비율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우성문 기자입니다. 가부장적 문화가 강한 지역으로 꼽히는 대구 경북 남성들의 일가정 양립에 대한 인식이 개선됐지만 실제 가사 분담 비율은 낮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동북지방통계청이 발표한 일가정 양립 및 가사노동 현황 보고서에 따르면 전국 여성 경제 참가율은 2014년 51.5%에서 지난해 56.3%로 4.8%포인트 증가했습니다. 경북도 53.8%에서 57.2%로 3.4%포인트 높아졌지만 대구의 경우 50.8%에서 51.3%로 10년 새 고작 0.5%포인트 늘어나는 데 그쳐 제자리 걸음을 했습니다. 맞벌이 가구 비율도 전국 통계는 2015년 44.2%에서 지난해 48%로 3.8%포인트 증가하는 동안 대구는 42.1%에서 42.3%로 0.2%, 경북은 52%에서 52.3%로 0.3%포인트 늘어난 게 고작입니다. TK 남성들의 일가정 양립에 대한 인식은 개선됐지만 실제 가사 분담에 대해서는 남성과 여성의 생각 차이가 매우 컸습니다. 일과 가정생활의 균형을 중요시하는 비율은 대구 42.1%, 경북 47.9%로 10년 전보다 각각 9.1%와 13.4%포인트 높아졌습니다. 가사를 공평하게 분담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비율도 대구 67.1%, 경북 62.7%로 10년 새 각각 27.5%가 19.7%포인트나 증가했습니다. 하지만 아내들에게 물었더니 가사를 공평하게 분담한다고 생각하는 비율은 대구 18%, 경북 20.2%에 불과하고 아내가 가사를 주도하는 비율이 대구 79.8%, 경북은 77.1%로 나타났습니다. 전국과 비교하면 가사를 공평하게 분담한다는 비율이 대구 5.3%, 경북은 3.1%포인트 낮고 아내가 가사를 주도한다는 비율은 대구 6.4%,
경북은 3.7%포인트 높습니다. 하루 평균 가사 노동 시간도 대구는 여성이 2시간 51분으로 남성의 59분보다 1시간 52분 많고, 경북 여성의 가사 노동 시간은 3시간 1분으로 남성보다 2시간 1분 많습니다. 대구 경북 남성의 육아휴직 사용률은 10년 전보다 대략 6에서 7%포인트가량 높아진 6.5에서 7.2%인 반면, 대구 경북 여성의 육아휴직 사용률은 74% 수준으로 남성보다 2배 많은 15%가량 높아졌습니다. BTV 뉴스 우성문입니다. 케이블 TV 공동기획 우리 동네 영웅 시간입니다. 전국적으로 이주 배경 학생은 해마다 늘고 있지만 한국어가 서툴러서 수업에 참여조차 어려운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이런 학생들이 소외되지 않도록 청주의 한 초등학교 교사가 개인 시간을 쪼개서 외국어를 배우고 직접 한국어 교육까지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완종 기자가 전합니다. 한국어가 서툰 아이들이 교실에서 또박또박 단어를 따라 읽습니다. 그 곁에서 발음을 하나하나 짚어주는 건 수년째 이주 배경 학생들에게 한국어를 가르쳐온 정유리 교사입니다. 첫 발령지에서 한국어를 전혀 모르는 학생들을 만난 정 교사. 수업에 참여하지 못하는 아이들을 보며 스스로 방법을 찾기로 했습니다. 얘네를 어떻게 수업에 참여시킬까 하다가 처음에는 이제 칭찬만 러시아어로 좀 외웠어요. 그래서 이제 칭찬을 애들한테 해주니까 애들이 깜짝 놀라면서 저한테 막 뭐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는 수업이 끝난 뒤에도 개인 시간을 활용해 외국어를 배우며 아이들과 소통 거리를 좁혔습니다. 교과서를 아이들 수준에 맞게 재구성하고 어려운 단어는 그림이나 동작으로 풀어내는 등 새로운 수업 방식을 만들어 온 지도 6년째. 아이들이 제가 러시아어를 배운다고 하면 너무 좋아해요. 그래서 마음을 활짝 열고 학교에 이제 무슨 일이 있었는지 다른 제가 가르치지 않는 학생들도 와서 막 조잘조잘 얘기를 하거든요. 정 교사의 수업은 이제 교실을 넘어 해외로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발적으로 시간을 내 재외동포 자녀들에게 화상으로 한국어를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브라질에서 태어난 애들은 한국어를 전혀 못하더라고요. 그래서 조금의 도움만 있다면 이 아이들에게 왜 한국어를 배워야 되는지 알려준다면 이 아이들이 너무 열심히 하더라고요. 한국어가 익숙해지면서 수업에도 자신감을 얻는 아이들. 정 교사는 앞으로도 더 많은 학생들에게 도움을 주고 싶다고 말합니다. 여기 한국에 이제 정착하고 싶은 우리 이제 이주 배경 학생들 아니면 해외에서 한국어를 계속 공부하고 싶어하는 학생들에게 제가 조금이라도 도움이 된다면 이 한국어에 대한 뭔가 이런 동기부여를 끊이지 않도록 제가 좀 열심히 돕고 싶고, 한 교사의 노력이 아이들에게는 새로운 세상을 여는 열쇠가 되고 있습니다. HCN 뉴스 이완종입니다. OTT 플랫폼 넷플릭스에서 누적 조회수 3억 회 가까이를 기록하며 역대 1위를 차지한 K-팝 데몬 헌터스. K-팝 아이돌이 악령과 싸우는 독특한 테마 이야기로 한국 문화를 잘 녹여냈다는 평가를 받는데요. 주인공이 사용하는 무기들도 모두 한국의 전통 무기입니다. 호랑이의 기운을 담고 있다는 사인검도 등장해 화제입니다. 서희동 기자입니다. 낮에는 K-팝 가수지만 밤에는 퇴마사로 활동하는 아이돌 그룹을 다룬 영화 K-팝 데몬 헌터스. 이 중 리더인 루미가 사용하는 검은 조선시대 왕실의 검인 사인검입니다. 당시 사인검은 전투용이 아닌 귀신을 물리치는 주술적인 목적으로 만들어졌습니다. 나라의 평안을 기원하기 위한 일종의 부적과 같은 것으로 검날에는 하늘을 나타내는 28개의 별자리와 주역의 8괴를 설명하는 27자의 글씨가 새겨져 있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바로 담금질이 이루어진 식입니다. 사악한 기운을 물리치는 용맹한 호랑이의 힘을 담기 위해 12년에 한 번 호랑이의 기운이 모두 겹치는 단 2시간 동안에만 뜨거운 검날을 두드리고 식히는 작업이 진행됩니다. 담금질이라는 그 행위를 잘했나 안 했나, 정성스럽게 잘했나 안 했나, 그게 중요하지. 여기에 분양이 많이 들어가고 적게 들어가고 여기 금으로 치장을 하고 보석으로 치장해서 그게 사인검은 아니에요.
조선 태조 때 처음 만들어지기 시작한 사인검은 왕이 신하에게 하사하는 용도로도 쓰였습니다. 하지만 만드는 데 많은 정성과 시간이 드는 만큼 흉년 등으로 백성들이 힘들 때는 신하들이 제작을 금해달라고 왕에게 요청하기도 했습니다. 호랑이의 기운이 4번 겹치는 시기에 담금질한 사인검과 비교하면 제작의 기회가 더 많은 삼인검도 있는데 이름 그대로 호랑이의 기운이 3번 겹치는 시기에 만듭니다. 전 세계적으로 기회를 받아 칼 만드는 나라는 우리나라밖에 없어요. 그 선조들이 그 얼마나 그 깊은 뜻을 가지고서 그 세상을 살아서 칼 하나 만드는데도 그런 행위를 했다는 게 너무 자랑스럽죠. 현재 우리나라에 남아있는 30여 점의 조선시대 사인검은 국립중앙박물관과 고궁박물관 등에서 볼 수 있습니다. 또 지난 1998년과 2010년, 2022년까지 3차례 제작에 나선 이상선 장인 등에 의해 그 명맥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서희동입니다. 오늘 오전 8시 50분쯤 신천대로 상동교 방향 서대구 IC 인근에서 초등학생 75명을 태운 전세버스가 연쇄 추돌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 사고로 현장 학습을 가고 있던 학생 12명이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다행히 모두 경미한 부상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앞서가던 통근버스 뒤로 승용차와 전세버스 2대가 잇따라 부딪힌 것으로 보고 운전자 등을 상대로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달서구 사회적경제지원센터가 개소식을 열고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갔습니다. 센터는 입주 사무실, 주민 홍보관, 디지털 희망 스튜디오 등 다양한 공간으로 구성됐습니다. 현재 9개 창업자와 예비 창업자가 선정돼 입주 중이며 홍보관과 스튜디오는 판로 확대와 콘텐츠 제작을 지원합니다. 달서구는 대구 9개 구군 가운데 유일하게 사회적경제지원센터를 운영하며 원스톱 창업 지원 체계를 강화했다고 밝혔습니다. 달서구 지역 기관단체장의 모임인 달서발전협의회가 9월 원례회를 열고 주요 안건을 공유했습니다. 달서구는 오는 20일 열리는 두근두근 페스티벌과 오는 26일과 27일 이틀 동안 개최 예정인 제12회 국제교육도시연합 아시아태평양 네트워크 지역회의에 지역 주민들의 많은 관심을 당부했습니다. 또 오는 27일 월광 수변공원 일대에서 열리는 달서 평생학습축제에 지역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했고 28일 제19회 달서 하프마라톤 대회 개최로 인해 호림 강나루공원 일대 교통이 통제된다며 양해를 구했습니다. 달서 우체국은 보이스피싱 예방 사례를 국민건강보험공단 달서지사는 국정과제로 선정된 특사경 제도를 소개했습니다. 디지스트가 2026학년도 학부 수시 모집에서 경쟁률 27.85대 2를 기록하며 3년 연속 이공계 특성화 대학 중 최고 경쟁률을 달성했습니다. 디지스트에 따르면 이번 수시 모집 마감 결과 222명 모집에 지난해보다 23.4% 증가한 6,182명이 지원했습니다. 전형별로는 고른 기회 전형이 45.9대 1로 가장 높은 경쟁률을 기록했고 지역별로는 수도권이 35.5%로 가장 많았으며 대구, 경북 17.4%, 부산, 울산, 경남 16.6%, 중부권 18.2% 등 전국적으로 고르게 분포했습니다. 달성 어린이 숲도서관은 9월 독서의 달을 맞아 문화행사를 진행합니다. 김지영, 최순아, 준희 작가 초청 독자 만남과 지브리 애니메이션 OST 공연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독서와 문화를 즐길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입니다. 대구광역시 자동차 전문정비사업조합 달서구지회가 18일 대구시 신청사 예정부지에서 기사업용 차량의 무상점검 행사를 엽니다. 승용차, 승합차, 화물차를 대상으로 기본 점검과 차량 관리 요령을 안내할 예정입니다. 행사는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진행됩니다. 아이인뱅크는 청소년들이 경제적 어려움 없이 꿈을 실현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달선교육재단에 장학금 2억 원을 전달했습니다. 아이엠뱅크는 앞으로도 꿈을 가진 청소년들에게 지속적으로 가치를 실현할 수 있는 지원을 이어나갈 계획을 밝혔습니다. 경북대병원 연구팀이 소금 섭취와 난청 발생 위험의 연관성을 세계 최초로 규명했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식사 시 소금을 자주 먹는 사람은 난청 발생 위험이 약 23%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결과는 소금 섭취가 청각 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이상 간추린 소식입니다. BTV 뉴스는 뉴스 홈페이지에서도 바로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의 많은 관심 바랍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